인간은 두 개의 발자국을 남긴다. 땅에 남기는 발자국과 지구 환경에 남기는 탄소 발자국이다. 우리가 활동하고 상품을 생산 소비하면서 남긴 수없이 많은 탄소 발자국. 인간의 편리한 삶이 남긴 자국은 결국 지구의 환경을 바꿔놨고 지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탄소 1g을 줄이기 위한 치열한 전쟁. 더 이상 미룰 수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전쟁이다. 남태평양 적도 부근에 위치한 투발루. 인구 만여 명의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독립국가로 크고 작은 산호초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섬나라다. It's very nice and many foods. It seems like it look beautiful, and due to this sea level rise.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섬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점점 가라앉고 있다. 이미 9개의 섬 중에서 2개가 사라졌다. 25 years ago, this island was full of trees. Well, it is a small island, but it has trees on it. And a few years back, it disappeared. 2001년 투발루 정부는 국토 포기를 선언했지만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60년쯤 투발루는 완전히 바닷속에 잠기게 된다고 한다. 인류의 편리한 삶의 대가로 인해 아름다운 섬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 원인 중 90%는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탄소 등 온실가스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난 2007년 UN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8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온실가스는 지구 표면의 온도를 평균 15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다. 문제는 너무 많아지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전에 축적된 양이 약 275 ppm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85 ppm을 넘어섰어요. 전문가들은 450 ppm이 넘으면은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올라가가지고 많은 생물이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30억 톤으로 1990년에 비해 45%나 증가했다. 결국 지구 온도도 계속 상승했다. 산업혁명 이후 140여 년 동안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약 0.6도 올랐고 이 추세라면 50년 안에 2, 3도가 오를 것이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경고 속에서도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은 지난 20년간 136%나 증가했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속도다. 그 결과 2008년 탄소 배출량 세계 9위였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7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2.3톤. 어디에서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대학생 민지 씨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민지 씨. 그런데 필요 없는 물을 계속 틀어놓았다. 무심코 물을 낭비하는 순간에도 탄소가 배출된다.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물 틀어놓고 샤워하거나 또 양치하고 그러는데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교통수단은 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때문에 승용차 대신 버스를 타면 탄소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민지 씨는 수업 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10시간 사용할 경우
258g의 탄소가 배출된다. 한 끼 식사에도 탄소가 숨어 있다. 함박 스테이크가 준비되기까지 배출된 탄소는 3,668g. 승용차 한 대가 19km 달릴 때 배출한 양과 같다. 커피를 살 때마다 손에 드는 일회용 컵,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11g의 탄소가 배출됐다. 보통 일회용 용기로 다 먹는 편이고요. 뭐 어디 밖에 나가는데 매번 컵을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저녁 시간. 집에 돌아오자마자 습관적으로 TV부터 켠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빨래를 넣고 세탁기를 돌린다. 세탁기 1시간 사용하는 데 배출하는 탄소는 791g이나 된다. TV를 켜놓은 채 컴퓨터를 하고 전등을 환하게 켜놓은 민지 씨. 과연 오늘 하루 그녀는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했을까? 그냥 학교 갔다가 밥 먹고 평소 때랑 똑같이 행동해가지고요. 딱히 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그랬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평소대로 활동했던 민지 씨가 배출한 탄소량은 총 5.7kg. 이만큼의 탄소를 흡수하려면 10년 이상 키운 소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다. 하지만 습관 하나만 바꿔도 많은 양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 가정에서 가장 쉽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물 절약. 은주 씨는 가장 먼저 설거지하는 습관부터 바꿨다. 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통에 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양치질하면서 무심코 물을 틀어놨던 아이들도 컵에 물을 받아 쓰기 시작했다. 화장실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255리터의 물도 이렇게 물통을 넣어두면 30%를 줄일 수 있다. 4인 가정이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은 총 1348리터, 탄소 0.22kg을 배출하는 셈이다. 1년으로 치면 약 80kg, 잣나무 26그루가 필요하다.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이산화탄소를 약 10% 정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환산하면 약 연간 670만 톤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는 어린 소나무 230만 그루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를 비용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약 11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볼 때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건을 고르면서 뭔가 확인하는 구운주 주부. 그러고 보니 조금 생소한 표시가 있는 제품들이 눈에 띈다. 이산화탄소 기여 옆에 적혀있는 숫자들. 바로 그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나타낸 탄소 성적표인 셈이다. 그 표시가 있는 제품이 없는 제품보다 물건을 생산할 때 좀 더 CO2 배출을 최소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과연 이 탄소 라벨 표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거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확실하게는. 지금 처음 봤어요. 제 생각이 잠깐 안 나네 지금. 무슨 녹색 뭐 환경 뭐 포인트 알긴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탄소 라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탄소 발자국 라벨은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소 성적 표지 제도는 탄소 다이어트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탄소 배출량 인증 제도를 시행, 93개 기업 450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전혀 신경 안 쓰고 구입했죠. 네. 그렇지만 지금 표기되어 있는 걸 알았다면 이제 표기되어 있는 거를 사야지 맞는 거죠. 제품마다 탄소 배출량 수치는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우유 1리터의 탄소 배출량 744g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탄소 배출량은 제품을 만들 때의 전 과정의 탄소를 산출하는데 우유에 적힌 이 숫자는 원유를 생산하고 제품을 폐기하기까지 발생한 탄소가 총 744g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유 탄수량의 70%를 배출하는 단계는 바로 목장. 소를 키우는 데 사용되는 전기와 물 사용량에서부터 소가 숨을 쉬고 트림을 할 때 뱉는 탄소량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소가 먹는 건초를 재배하는 데 사용된 비료와 농약까지 모두 포함된다. 소의 소화 촉진을 좀 돕기 위해서 뭐 미생물 제제라든가 발효제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소가 좀 보다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이곳에서는 소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착유 과정을 자동화하고 소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도록 환경을 바꾸었다. 어떤 사료를 먹이고 어떻게 소의 스트레스를 줄이느냐가 소의 탄소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이렇게 우유가 차면 스스로 와서 짜고 지고 뭐 덩어리 긁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적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배출량도 약간 감소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목장에서 원료를 채취하고 생산하는 과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발생하는 단계가 바로 수송. 원유나 포장재가 공장까지 이동하는 거리만큼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업체는 수송 거리를 줄이고 최소화할 수 있는 목장을 선택했다. 공장에서 원유를 가공해 제품을 만들 때도 탄소가 배출된다. 각 공정마다 전기와 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의미. 이 회사는 단계별로 공정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 배출을 줄였다. 지금은 시작 단계라 탄소 발생 억제량이 작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그 억제량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겠다는 기업의 약속,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실제로 포장두부 한 개당 15g의 탄소를 줄여 연간 어린 소나무 25,862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를 냈고 드럼 세탁기 한 대당 57,223g의 탄소를 줄여 연간 39,464그루의 어린 소나무를 심은 효과를 얻었다. 탄소 성적 표시 제도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소비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면 그 소비자들이 그 온실가스, 즉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그 생산 과정에서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업과 가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시급한 것이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화석연료 사용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주유소. 구청 청소 차량을 담당하는 유석종 씨는 요즘 주유할 때마다 신기한 생각이 든다. 일반 연료와 다른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 디젤이 바로 그것. 못 쓰는 폐식용유를 수거해가지고 혼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매연도 좀 덜 나오고 사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일선 주유소에서는 2%의 바이오 디젤을 혼합하지만 이곳에서는 20%의 바이오 디젤을 섞은 혼합유를 사용하고 있다. 연료비 절감은 저희가 월 1,000만 원 이상 정도의 절감이 되고요. 대기 오염이 저감된다. 더더군다나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모아서 바이오디젤로 만들 경우에 그런 그 사회 경제적인 환경적인 편익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화석연료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량은 약 60%.
산업혁명 전에 비해 무려 1.5배가 증가했고 이 추세라면 3, 40년 후 대기 중 탄소는 자연 수준의 2배인 550ppm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최근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디젤. 폐자원 수거와 시설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환경을 지키고 폐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의무 사용을 하는 곳이 늘고 있다.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식물성 기름을 위해서는 콩이나 저희가 유채 여러 가지 팜들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런 원료를 얻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연료를 맞추게 되면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소모하게 돼 있고요. 소모된 이산화탄소가 바이오디젤을 떼우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보다 많기 때문에 바이오디젤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량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송파구 잠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에도 폐식용유를 모으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한 달 조금 덜 됐어요. 많이 오네. 그러니까 설치한 거는 되게 오래됐는데 이번에 새로 간 거는 한 달 좀 덜 됐어요. 이게 원래 저희가 2년 동안 수거한 거거든요. 2년 전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는 그대로 버려졌었다. 누구도 버려지는 폐식용유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는 선우와 친구들이 통을 놓아두면서 지금처럼 모으게 됐다. 이렇게 모은 폐식용유는 다른 아파트 단지로 가져가 한 곳에 모은다. 재활용업체가 이 아파트에만 오기 때문이다. 손에 기름이 잔뜩 묻어도 개의치 않는다. 네. 앞으로 폐식용유 같은 그런 음식물들을 많이 재활용시켜서 세상이 지금의 세상과 달리 자원이 풍부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환경 지킴이가 되는 일이 많아졌다. 경기도 여주의 바이오 디젤 공장을 찾은 학교 동아리 학생들. 자신들이 모은 폐식용유가 바이오 디젤로 바뀌는 과정을 직접 보기 위해서다. 팜유가 되겠고요. 이게 팜 원료입니다. 정제하기 전에 팜이고 정제를 하게 되면 팜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크유라에서 식용유 공장에서 지방산만을 뽑아낸 거예요. 가정마다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모으는 일이 탄소를 줄이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학교에서 그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폐식용유를 모아가지고 통에다가 다 받아놓으면 그걸 이제 공장에서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다시 바이오디젤로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이들한테 가정에서 쓰고 남은 그 폐식용유를 모아서 여기다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폐식용유 아까 갖다 둔 친구한테 저희가 그 통에다 똑같이 바이오디젤 채웠거든요. 아마 이거 더 많은. 감사합니다. 집에서 기름 쓰고 남은 거 갖다 드렸는데 이걸로 이렇게 바꿔 주셔서 쓰게 됐어요. 처음에 되게 신기했다 그래야 되나? 가정에서 나오는 버리는 기름이 저희가 차곡차곡 모으면서 이게 공장으로 가서 기름으로 바뀌니까 정말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권유를 많이 했어요. 바이오 디젤은 탄소를 20-30%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유 사용량의 1%만 대체해도 1억 3천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공받은 원료를 알코올과 반응하여 바이오디젤로 합성을 한 다음 정유사를 통해서 일반 시중에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모든 경유에는 바이오디젤이 2%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바이오디젤의 함량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서 2020년대에는 약 5%에서 10%까지 증가될 예정입니다. 화려한 초고층 빌딩으로 경제 성장의 상징이 된 도심. 그런데 이 건물들이 탄소 배출의 온상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가 에너지의 25% 정도를 건축물에서 소비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의 비중에 비해서는 지금은 작습니다만 계속 선진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탄소 다배출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장래에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이야기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변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건축. 최근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패시브 하우스를 찾아봤다. 1년 전 이 집으로 이사한 주부 윤정금 씨. 제작진이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불을 켜 삼중창을 확인시켜준다. 해가 넘어갈 시간이 되자 창문 전체가 블라인드로 가려졌다. 철저한 단열이 패시브 하우스의 특징이다. 패시브 주택은 이제 단열하고 기밀성인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차가운 공기나 더운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벽을 두껍게 하고 창을 삼중창을 써서 조금 두툼하게 해서 이렇게 단열 효과를 높였고요. 이제 안에 따뜻한 그 공기층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기밀성을 좀 높인 거. 이게 좀 다른 거죠. 패시브 하우스의 원리는 건축물 안에서 발생하는 열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서 태양열과 지열 등 안으로 들어온 열은 철저하게 가두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환기. 문을 여는 순간 외부의 열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답은 이 열교환 환기 장치에 있다. 환기로 잃어버린 열을 다시 회수하는 자동 시스템이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항상 이렇게 틸트를 하면 이렇게 해서 틸트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먼지는 차단하고. 관리비는 얼마나 들까?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가장 많이 나온 달이 18만 원 정도고 한여름에는 3만 원, 지난달에는 10만 원 정도 나왔다. 일반 주택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처음에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살면서 계속 기분 좋고 쾌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정신적인 비용이나 또 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이 물질이나 그 비용을 다 낮추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시도는 상업용 건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준공한 기후변화 연구동.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건물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자급자족과 철저한 단열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제로 건물이다. 컴퓨터라든지 전등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최대한 기술을 발휘해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66까지 가능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40% 정도 에너지 세이빙하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60%는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태양열 그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60% 정도의 에너지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에너지가 그 저희 자체적으로 그 생산하고 아끼기 때문에 탄소 제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소비 부문을 살펴봤다. 먼저 사무실은 전체 조명을 켜지 않고 각각 스탠드를 사용하는데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된다. 천장도 커다란 창을 만들어 자연 채광을 최대한 높이고 건물 안 열을 외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동 조절되는 블라인드도 설치했다. 환기도 자동이다. 실내 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알아서 창문이 열리고 환풍기가 작동한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1.4배 정도 그 비용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1.4배를 가지고 저희는 탄소 제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 제로의 성격을 가진 건물을 지으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면은 그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건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최근 대형 유통업체도 건물 탄소 줄이기에 나섰다. 판매 시설로는 처음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도 높고 탄소 배출도 많았지만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풍력 발전기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탄소 배출을 50% 이상 줄이고 에너지는 40% 이상 절감했다.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을 통해서요, 연간 20.2톤의 CO2를 감소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풍력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연간 1.3톤의 CO2를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에너지 절감은 매장 안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명은 모두 고효율 형광등으로 바꿨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빙 워크 위에는 인공 조명을 최소화하고 대신 자연 채광을 위해 창문을 달았다. 화장실에서 많은 양이 소비되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고안한 아이디어도 눈길을 끈다. 자동 필터로 정화를 하고 악취를 제거해 물이 필요 없는 소변기가 그것이다. 이번엔 매장 안 냉장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가봤다. 여기에도 탄소를 줄이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여느 대형마트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연출된다. 제품을 꺼내기 위해 연신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것이다. 탄소를 줄이는데 소비자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의미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는 불편하지만 내가 한 번 닫는 거로 인해서 탄소 방출이 적게 된다고 하면 동참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누구나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는 갖고 있다. 하지만 늘 실천이 문제. 게다가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 해결을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바로 그린 코디네이터다. 여기 보시면 가정에서 가장 쉽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지금 TV를 보지 않고 코드만 꽂혀 있는데도 0.092만큼 대기 전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탄소 배출도 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과연 이 가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양의 대기 전력이 낭비되고 있을까? 먼저 비디오는 12.46와트.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오디오는 대기 전력이 얼마나 될까? 켜지도 않은 오디오에서 무려 37와트에 가까운 대기 전력이 낭비되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하는 세탁기. 대부분 플러그를 꼽아놓고 사용해 대기 전력이 낭비되고 있었다. 코드를 꽂아 놓으면 어느 정도 전기를 쓰는 거는 알았지만요. 이렇게까지 소비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만큼 또 탄소도 많이 배출되는지도 전혀 몰랐고요. 그렇다면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사용했을 경우 대기 전력은 어떻게 될까? 멀티탭을 대기 전력 측정기에 꼽은 후 세탁기 플러그를 연결해 보았다. 안 올라가시죠? 아까는 올라갔었는데. 대기 전력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플러그를 잘 안 뽑으세요. 귀찮으시니까. 근데 이런 멀티탭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전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고 실천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냉장고에 붙여드릴게요. 공업도시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안산시. 2020년까지 탄소 배출을 30% 줄이기 위해 그린 코디네이터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불필요한 전기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고요. 또한 전기요금도 20에서 30% 정도 절감되니까 그 탄소 배출량도 그것만큼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구 환경과 기후변화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녹색성장 박람회. 탄소에 대한 위기감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유통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 대부분은 일상 속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7월 친환경 물품을 구입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저탄소 생활을 이용할 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했다. 평소에도 마트에 가면 이것저것 물건을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카드를 만들게 되면은 좀 더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제품들을 구매하려고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 300만 명이 그린카드를 이용한다면 연간 200만 톤 정도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산업계로 하여금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가 저탄소 녹색 사회로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정부는 탄소를 줄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이런 제도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에코마일리지제란 가정과 일반 건물 등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또 지역 난방과 같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해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의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민원 창구를 방문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하나시아 탄소 발자국 세미나, 탄소 라벨링 제도의 국제 표준화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처럼 탄소를 줄이는 일은 어느 한 나라만의 몫이 아니다. CO2 の問題、温暖化の問題はですね、やっぱりそのグローバルで行われていくわけで、どこの国で出しても結局影響は一緒です。なので、国際的にみんなで協力しながらですね、減らしていく必要性があります。And I think that the greenhouse gas or climate change is the biggest problem right now in the world. So we have to help each other. We have to have collaborations with Korea, with Japan, or with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help each other to try to mitigate these climate change problems. 한가로운 주말 오후지만 서울 월드컵 경기장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떠들썩하다. 환경과 지구를 위하는 나눔 장터가 열린 것이다.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 디젤에 대한 홍보도 열렸다. 그냥 버리죠. 어떻게 버려? 폐식용유 뭐 남는 거 남은 용기야 뭐 재활용하지만 뭐 대부분 그냥 버릴 수 있는 거 버리고 하수구에 버리죠. 네. 보통은 휴지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일반 쓰레기랑 같이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물에다가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폐식용유를 모아서 수거해 주시면 수질 오염도 줄이고 바이오디젤이라는 자원도 생겨요. 낯익은 얼굴이 반갑다. 며칠 전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하던 청소년 환경 동아리 프라이팬 속 환경사랑 아이들이다. 2009년 브라질의 정글이 파괴되는 사진을 보고 동아리를 만들어 지금까지 폐식용유 수거통 설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아이들. 오늘도 폐식용유 재활용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나왔다. 폐식용유를 모아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외출할 때 콘센트를 뽑아놓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거나 그런 것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거예요.